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현대인들은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먹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당뇨약을 먹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낮추는 고혈압 약을 먹습니다. 흔히 말하는 성인병들을 그렇게 약물로 치료를 하는데, 이 성인병들 대사질환이라 그러죠. 우리 몸에 대사에 문제가 생긴 것들이에요. 원인도 예전에는 몰랐다고 쳐도 이제는 거의 다 알아요. 인슐린 저항성이고, 이 생활 습관 속에서 우리가 키운 병이라는 걸 압니다. 가장 큰 원인이 음식이랑 스트레스죠. 자, 그럼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 원인이 되는 것들을 점검을 하고, 이게 반성이라 그러면 반성이고,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바꿔보는 게 정상인데, 별로 그럴 생각을 안 하고 못하고, 환자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제 의사들도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정해진 대로 약물을 먹고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죠. 현대인들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에 그래요. 대중으로부터 큰 신뢰를 얻고 있고, 거의 신앙에 가까운 믿음이죠. 신뢰가 아니라. 그리고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막강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재력, 돈도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약물들은 어떤 방식으로 영양소를 결핍을 유발하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작용 몇 가지를 들어보자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양소에 이 약물이 부착돼가지고 같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 장내의 pH 밸런스라 그러죠. 산도, pH 균형을 바꿔가지고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영양소가 강한 산성에서 흡수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pH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약물들은 특정 영양소가 있어야만 작동을 해요. 그래서 혼자 그 약물들을 다 써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혈압약들은 어떻게 영양소 결핍을 유발을 하나? 이 혈압약도 또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종류별로 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혈압을 내리는데, 혈압약들이 계속 발전되고 신약들이 나오다 보니까 7, 8가지 다른 약물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대표적인 혈압약 4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스 억제제, 두 번째 칼슘 통로 차단제, 세 번째 베타 차단제, 그리고 중추신경 조절을 하는 약물,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알아보자면, 이 에이스 억제제, 에이스 이니비러는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혈압약이에요. 이 엔지오텐신 변환 효소의 활성을 감소시키는 물질이에요. 엔지오텐신 하면 혈관을 이렇게 수축하는 역할을 하는 효소거든요. 그걸 감소시키니까는 혈관이 수축을 못해서 늘어지면 혈압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 에이스 억제제가 결핍시키는 영양소로는 아연, 마그네슘, 칼륨, 칼슘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주로 전해질 미네랄들입니다. 이 전해질 미네랄들이 결핍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로는요, 눈떨림 이런 게 아니라 미각, 후각을 상실하고 성욕 감퇴해요. 탈모될 수 있고, 또 상처의 회복이 지연될 수도 있고, 당연히 골다공증이 심해질 수 있죠. 미네랄. 그리고 다리에 쥐가 나는 현상, 전형적으로 전해질이 부족할 때 생기는 질환이고, 또 전립선 질환도 있을 수 있고, 또 잦은 감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고혈압이 부작용이에요. 고혈압약을 먹고 고혈압이 생기는 거죠. 또 암 발병의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약물은 칼슘 채널 블라커라 그래가지고 칼슘 통로 차단제. 이게 또 다른 되게 흔한 고혈압 약물 중에 하나인데, 칼슘의 이 세포 내 유입을 억제하거나 저장된 칼슘의 이동을 억제하는 약물이에요. 근육이 수축을 하려고 하면 칼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방해하는 거죠. 혈관이나 심장이 수축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갈 수 없을 테니까. 이 칼슘 통로 차단제가 결핍시키는 영양소로는 칼륨, 칼슘, 아까 비슷하죠, 미네랄들. 그리고 비타민 D랑 코엔자임 Q10이 있습니다. 코Q10. 이들 영양소가 결핍되면 나타나는 주요 증상들로는요, 이거 똑같이 다리에 쥐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잦은 감염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만성 피로가 생길 수 있고, 또 갈증, 입이 마르는 현상, 건망증이나 이제 인지장애, 뇌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육의 기능이 감소될 수가 있어요. 칼슘과 칼륨이니까 골다공증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도 특이하게 고혈압, 혈압약 먹고 또 고혈압이 부작용으로 생길 수 있는 경우예요. 그리고 심장 박동도 불규칙해질 수 있고, 다양한 심혈관 질환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혈압약을 먹으면서 코엔자임 Q10이나 칼슘, 칼륨을 같이 먹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좋은지, 그건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베타 블라커, 베타 차단제. 이것도 되게 흔한 고혈압 약물 중에 하나죠. 교감신경의 베타 수용체를 차단해서 심장 근육의 이제 수축력이나 심장 박동수를 감소시키는 약물이에요. 대부분의 약물들이 다 보면은 혈관이나 심장의 이제 근육들이 양껏 못 뛰게, C껏 못 뛰게 막는 역할들을 하는 약물이라고요. 왜? 혈압만 바라보니까, 혈압만 조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심장이나 혈압한테 그런 짓을 하는 게 과연 좋은 건지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몹쓸 짓이라고 생각해요.
이 베타 차단제를 먹게 되면은 결핍되는 영양소는 대표적인 게 코엔자임 Q10이랑 멜라토닌이에요. 그냥 이들이 결핍되면은 나타나는 주요 증상들로는 당연히 멜라토닌 하니까 불면증 생각하실 텐데, 예, 맞습니다. 불면증이랑 수면장애. 근데 멜라토닌이 잠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역할을 하는 게 면역력이죠. 그래서 면역력이 저하돼요. 잦은 감염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암 발병 위험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가 면역 질환이 증가합니다. 근육 경련, CoQ10이 부족하니까 근육에 경련이 생길 수 있고, 쥐나는 거, 그리고 기억력이 저하됩니다.